해법을 찾는 토론 이슈앤 직설 시작하겠습니다. 지구촌 평화의 축제가 될 줄 알았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이 편파 판정과 오심으로 얼룩졌습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국가의 선수들이 석연치 않은 판정으로 실격 처리된 반면 그 틈을 타 중국 선수들이 메달을 따는 사례가 나오고 있는 건데요. 도를 넘는 편파 판정에 대한 불만은 반중 정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베이징 올림픽 얘기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SBS 스포츠부 권종호 선임기자, 용인대학교 중국학과 박승찬 교수, 이종훈 스포츠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요즘에 뭐 식사할 때나 사람들 모이면 이 얘기 많이 하죠. 가장 큰 화두 중에 하나라고 보여지는데 베이징 올림픽 얘기입니다. 편파 판정 논란이 있었는데 반가운 소식이 최근에 날아들었죠. 쇼트트랙 남자 1500m에서 황대헌 선수가 금메달을 따냈습니다. 경기를 저도 좀 봤는데 뭐 거의 완벽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하도 뭐 중국의 편파 판정이 심하니까요. 네. 바람만 스쳐도 실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어제 황대헌 선수는 바람도 안 스치게 아예 처음부터 그냥 독주 바람을 체제를 맞을 일이 없게. 예, 완벽한 승리였습니다. 완벽한 승리였다. 평론가님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좀 놀랐어요. 놀랐던 게 뭐냐면 어제 경기 스타일은 평소에 황대헌 선수의 스타일이 아니에요. 어제 경기가요? 예, 그러니까 어제 결승전 경기 같은 경우에 황대헌 선수 세 바퀴 치고 나가는 상황에서 앞으로 치고 나갔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세 바퀴 이후부터 12바퀴를 도는데 다 끌고 나갔단 말이에요. 맞아요. 독주했죠, 네, 거의.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사실 황대헌 선수는 중반부터 치고 나가요. 그러니까 한 원래 스타일은요? 예, 초반에는 한 중위권 정도에 위치하고 있다가 점점점 앞으로 나가면서 그리고 막판 스포트를 올리는 그런 스타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황대헌 선수가 그 중국을 잡을 비밀 무기가 있다. 네. 1500m 결승 전날 이제 그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비밀 무기가 뭔지는 알려주지 않겠다. 네네. 링크장에 한국말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고 하면서 말을 아꼈는데 네네. 그 비밀 무기가 결국은 그거였던 것 같아요. 초반부터 치고 나가겠다. 내 평소의 스타일과는 다른 경기를 펼치겠다. 그래서 사실 조금 우려도 했어요. 초반에 너무 급하게 나가는 게 아닌가. 저런 페이스 체력적인 부분이 조절이 안 안 될 텐데 라는 걱정을 했는데 뭐 실력이나 체력이나 세계 최정상임을 다시 한번 유감없이 보여준 레이스였습니다. 정말 말 그대로 뭐 압도적이었고 굉장히 영리했다라는 뭐 네. 레이스였다고 보여지는데 이제 뭐 저도 그렇고 이제 교수님도 그렇고 이제 어떻게 보면 스포츠계에 몸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람하는 입장으로 봤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경기? 이게 진짜 금메달이다. 아, 이게 진짜 그냥 금메달이다. 한마디로 다 이렇게 모든 게 설명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이 말 한마디에 중국 내부도 아마 동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이 안 할 것 같은데요. 동의를 할지 네,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데 참 반가운 소식이긴 한데 그 전에 앞서서는 우리 선수들이 참 힘들었겠다라고 싶을 정도의 편파 판정 논란들이 있었습니다. 권종호 의원님 제가 알기로는 스포츠 쪽 취재를 30년 넘게 하신 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저 숱한 종목에서요. 네. 편파 판정을 국내에서 많이 봤습니다. 네네. 많이 봤는데 이렇게 심한 건 처음 봤어요. 블루투스 이런 거 보셨습니까? 못 봤어요. 그건 100% 실격이에요. 그러니까요. 네. 다 터치를 아예 안 하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대놓고 해도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었어요. 2018년 때 중국 선수단이 무슨 말을 했냐면 예. 한국 선수는 아무리 반칙을 해도 실격을 안 본다. 근데 중국 선수들이 너무 편파 판정으로 많이 당했다. 이게 판커신 선수라고 있죠. 반칙과. 네네. 이 선수가 분명히 유명한 선수죠. 제가 들었습니다. 현장에서. 들었는데 그리고 중국 방송하고 인터뷰도 했어요. 네네. 근데 4년 뒤 우리가 베이징에서 하면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다.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쇼트트랙은 어느 정도 예상은 했어요. 그래서 곽인규 선수가 네. 경기 전에 이미 바람만 혹시 스쳐도 실격을 줄 수 있다. 네. 이렇게 이제 말을 했는데 그게 우리의 우려보다 훨씬 더 나갔습니다. 이거는 완전 노골적으로 중국한테 금메달을 몇 개를 퍼주겠다는 작심을 심판들이 한 게 아니냐. 그 정도의 이거는 의혹이 의혹을 들 사기 정도로. 충분할 정도로 비디오 판독 시간이 그렇게 길어지잖아요. 5분, 10분 길어진다는 맞아요. 거는 정무적 판단을 한다는 얘기밖에 본 안 되거든요. 것으로만 판단하는 건 아닐 아니고 수도 여러 가지 있다는 고려를 거죠.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어제는 다행히도
정말 다행히도 중국 선수가 결승에 오르질 못했습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금방 판정이 그냥 끝났죠. 네, 깨끗하게. 그러니까요. 아주 중국 깔끔한 선수가 경기가 올랐으면 또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저게 상당히 걱정을 했었거든요. 예. 지금 상황이 그런 걱정을 하실 정도로 좀 많은 편파 편정들이 좀 있었다라는 거겠죠. 중국에 지금 제가 듣기로는 금메달 이번 대회에서 무조건 6, 7개를 따서 종합 4위를 하겠다. 이런 의지가 목표가. 강력히 드러났고요. 우리나라 김선택 감독, 안현수 네. 기술 코치 코치에 임원을 있죠. 벌써 영입한 것만 봐도 어떤 수단과 방법을 쓰더라도 금메달 7, 8개. 근데 중국이 다른 종목에서 별로 딸 게 없어요. 그러니까 쇼트트랙은 그게 이제 가능하다고 본 거죠. 네네. 그래서 지금 좀 무리수를 두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쇼트트랙 하면은 중국이 원래 좀 강한 종목 중에 하나였는데 네.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된다는 생각도 좀 들어요. 조금 제가 설명을 드리면 네. 중국이 역대 동계올림픽에서 제일 많은 금메달 딴 게 2010년 밴쿠버 대회예요. 밴쿠버 때. 금메달 5개로 공동 7위. 그때 우리가 5위를 했어요. 그러면 지금 시진핑 주석이 지금 3연임이 걸리지 그렇죠. 않습니까? 장기 그러면 집권을. 역대 최고 성적을 거둬야 돼 이번 대회에서요. 그러면 순위도 7위 이상으로 해야 되고 네네. 그다음에 금메달도 5개 이상 따야 되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걸림돌이 될 수도 있다고 걸림돌이고요. 보겠네요. 무조건 금메달 7, 8개를 따야 되는데 4위를 이상을 하려면 그러면 다른 종목은 별로 한두 개 나올까 말까요. 그러니까요. 쇼트트랙이 총 9개가 걸려 있는데 네. 여기서 중국이 내심 6개 이상을 노려야 돼요. 근데 여자 500m는 실력상 안 됩니다. 네네. 그리고 판정이 개입될 여지가 별로 없어요. 워낙 단거리기 너무 때문에. 짧다 보니까. 그럼 다른 나머지 8개에서 5개에서 6개를 따려니까 네네. 무리수를 둘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봅니다. 평론가님 어떠세요? 그래서 이게 스포츠를 뭐 집중적으로 보시는 네. 분이기 때문에 뭐 이렇게 보니까 블록 같은 거 그 네. 트랙에 보면은 검은색으로 표시가 돼 있는 게 있잖아요. 네, 그 퍽이라고 블록이라고 하죠. 하는데 네. 그걸 이렇게 던지는 보내는 뭐 실수인지 고인지는 판단할 수가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뭐 네티즌 사이에서는 뭐 아이템전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놀랐어요. 그러니까 판커신 선수가 중국의 판커신 예. 선수가 그걸 했는데 판커신 선수는 아까 권정호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은 2018년 2018년 평창 올림픽 때 네. 4년 뒤 베이징에서 보자. 한번 그때 제대로 해보자. 우리도 똑같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실제로 선수들 사이에서 그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네. 선수들이 이번 중국 쉽지 않겠다라고 했는데 판커신은 원래부터 이제 국제 대회에서 나쁜 손으로 유명해요. 나쁜 손. 반칙하는 손으로 좀 유명하단 손을 말이에요. 계속 쓰는 거군요. 손을 쓰는 걸 유명한데 저는 그 장면 보면서 깜짝 놀랐던 게 야, 퍽 던질 수가 있나?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기술 아닌가 이게 싶습니다. 손을 뻗어서 그러니까 퍽이 손에 걸렸다면 좀 이해를 하겠는데 네네. 거의 잡거든요. 밀어내는 잡고 앞으로 것처럼. 밀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앞으로 미는 거는 자기보다 앞에 있는 선수의 스케이트를 겨냥해서 미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렇게까지 저게 고의라면 판커신의 새로운 기술이다. 네. 뭐 이런 생각을 했고. 거기가 아니기를 기대하지만 네. 네, 우려가 되는 상황인 것 어른분들 얘기하듯이 이게 무슨 자동차 레이싱 모바일 게임의 아이템전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무슨 앞에 선수들을 아이템으로 제거하고 나가는 것도 아니고 이게 뭐냐라고 하는데 근데 더 이상한 건 그 행동을 했는데 페널티가 없었죠. 그러게요. 주심은 비디오 실격 판독을 처리가 되지 하면서 않았습니다. 그 행동에 대해서 아무 문제를 삼지 않았거든요. 문제 없는 행동으로 간주한 거랑 마찬가지잖아요. 네. 그렇다면 다음 경기에도 저렇게 할 수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연습을 한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 정도의 아주 희귀한 상황이라고 좀 보여지는데 어떠세요? 지금 뭐 취재를 오래 하셨으니까 우리나라 선수들이 그래도 지금 이런 편파 판정 이후에 그래도 황대현 선수 금메달, 뭐 그다음에 최민정 선수가 또 마지막 역주를 통해서 또 결승까지 올라간 부분들 이런 걸 봤을 때는 나름대로는 그래도 정신적으로 좀 극복을 좀 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까? 그렇죠. 우리나라가 객관적인 실력을 보면 중국에 모자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게 홈 그라운드 그 이유만 2점만 빼면. 빼면은 우리 선수가 밀릴 게 하나도 없거든요. 1000m에서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정상적으로 했으면 거의 금메달은 한국계 확실했는데 그러니까요. 우리 선수들 뭐 정신력이 대단합니다. 앞으로 남은 종목도 많고 그리고 아마 작전도 지금 새로 수립하고 있어요. 작전도. 네, 중국이 올라가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니까 아마 그러면 그 작전은 결국 초반부터 그냥 스포터해서 그러니까 바람도 스치지 않게 하겠다. 예. 그런 지금 작전을 새로 이제 구상 중인데, 근데 조금 이제 우려되는 게 여자 1000m 계주 중국이 이제 올라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거기서 예, 이제 붙을 예. 가능성이 있는데, 저는 이제 심판들이 더 이상 여기서 더 나가면 안 된다고 봐요. 이렇게 되면 이건 올림픽도 아니고, 그러니까요. 예, 완전 이번 올림픽 망가지는 거거든요. 예. 근데 제 생각에는 충분히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가능성이 중국이 있다고 여기서 물러서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국이 여기서 물러설 거라면 아마 우리 쇼트트랙 우리 국민들이 분노했던 그런 판정들이 나올 수가 없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어제 중국 선수 런초웨이 같은 경우에서 안블록 상황에서 페널티를 받아서 탈락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네.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우리 대한체육회와 그다음에 빙상연맹이 이걸 아예 뭐 그러니까 국제 스포츠 중재 재판소에 제소하겠다라든지 여러 가지 네. 액션들을 취하면서 편파 판정을 줄여달라는 호소 아닌 호소를 했거든요. 근데 제가 볼 때 이런 액션을 취하면 지금까지의 올림픽에서의 관행을 보면 편파 판정 2개 할까 1개로 줄일 뿐이지 없애지는 못했거든요. 그리고 중국이 아까 권종우 기자님도 얘기하셨지만 이번에 금메달 6개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네. 최소 5개에서 6개가 쇼트트랙에서 나와야 돼요. 그러면 남은 것 중에서 남자 계주, 여자 계주를 무조건 잡겠다는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나올 거냐면 제 생각에는 우리가 새로운 작전으로 그럼 중국을 앞질러서 질주하겠다라고 네. 생각하면 중국 선수들은 어떻게든 간에 한국 선수와 접촉하겠다. 그러니까 이준서 선수 경기 장면에서 뒤따라오던 중국 선수가 팔을 뻗어서 이준서 선수의 종아리 부분을 터치하잖아요. 네, 네. 근데 이준서가 페널티로 파울됐단 말이에요. 종아리로 팔을 쳤다는 건가요? 그러니까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근데 네. 중국은 이 상황을 똑같이 만들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 선수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접촉하지 않는 것이 최상인데 그 방법을 찾기 위해서 굉장히 고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사실 네. 저는 교수님. 앞에 또 자막에 나왔지만 우리 대표단 그 서트랙 지원단장이 오심이 반복되면 고의라는 말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중국 정부를 떠나서 혹은 이 심판분들도 이 생각이 있을 거고 그럼요. 그런 또 이 운명을 자기가 받고 싶을까?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 안 그럴 거라는 생각이 어제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반복되는 게 아니다라고 할 겁니다. 아마. 보시는 분들은 그런 바람이 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오심이 싶은데 반복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이제 스포츠에서 물론 자기가 응원하는 팀에 대해서 반칙과 유불리를 따지는 게 가치관이 달라요. 보는 네네. 관점도 달라지고. 근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 한국 팀의 경기를 보는 분위기가 중국의 이제 뭐 네티즌과 중국의 여론을 보면 예. 반칙은 무조건 한국이 한다라고 봐요. 아. 그리고 중국인들에게는 이상할 정도로 쇼트트랙에서 한국을 반칙왕이라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아주 강해요. 그 이유가 어떻게 보면 중국 선수들이 국제대회에서 좋은 성적 못 내고 들어가면 네. 중국은 쇼트트랙에서 한국을 제거하지 못하면 항상 은메달이거든요. 근데 올림픽에서 종합순위에서 은메달은 큰 의미가 없으니까. 근데 그때마다 중국 선수들이 얘기할 때 한국 선수들의 석연찮은 플레이와 반칙성 플레이에 당했다. 이런 식의 뉘앙스의 말들을 많이 해봤어요. 그래서 중국인들이 바라보는 관점에서는 우리와 관점이 100% 완전히 다를 거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죠. 사실 뭐 스포츠 경기에 있어서 심판의 결정을 존중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하지만 저희가 지금 계속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이 드는 장면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앞서 권 기자님 말씀을 주셨을 때 뭐 중국과 접촉을 하지 않겠다, 스치지 않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셨지만 사실 개주라는 것은 그런 환경이 좀 어렵잖아요. 굉장히 이제 어렵죠. 후발주자도 네. 계속 따라다니면서 예. 돌고 있고 바깥에선 또 지금 현재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이 계속 또 돌고 있기 때문에 사실 닿지 않는다는 게 사실 어려운 종목이긴 합니다. 개주가 가장 우려됩니다. 그러니까요. 개주는 수십 바퀴를 돌지 않습니까? 맞아요. 터치를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스타트 할 때부터 1위를 나섰다 하더라도 네. 중국이 이제 무리하게 치열하는 과정에서 어떤 충돌이 벌어졌을 때 심판이 봤을 때 이걸 한국의 반칙으로 보면은 그냥 우리는 식격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1위로 들어와도. 맞아요. 예, 이게 굉장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한 전략을 또 우리 선수단이 어떻게 좀 짜 나갈지도 좀 궁금한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렇게 편파 판정에 대한 지금 저희가 얘기를 하고 있을 정도로 굉장히 논란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 매체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판정은 정확했다라고 하면서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교수님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판정에 대한 정말 뭐 항상 이런 상황이 발생하면 뭐 중국 선수의 잘못이라기보다는 항상 한국이 잘못했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갖고 보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근데 꼭 그렇게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이번 중국 정부가 이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뭘 얻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일단 그 의도, 그 목적을 한 4가지 정리를 할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가 이제 이번에 이제 그 코로나 때문에 이제 이동이 없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번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통해서 그러니까 변화된 중국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싶었겠죠. 그래서 우리 초창기에 많이 보도됐던 게 뭐 로봇 셰프가 해가지고 막 네. 위에서 떨어지고 와 이런 것도 있어 네. 기자단들한테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통해서 중국이 4차 산업혁명 앞서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은 의도가 있었을 것 같고 두 번째가 이제 10월 20차 당대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결국 사전 축제의 개념이 있겠죠. 근데 네. 거의 이제 이미 이제 그러니까 3년이면 뭐 이미 뭐 우리가
기본적으로 됐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네. 어쨌든 그런 축제의 분위기 네. 나름대로 이제 글로벌 리더로서 이미지 메이킹을 하려고 하는 목적도 있을 것이다. 세 번째가 이제 우리가 오늘도 이야기하는 글로벌적인 반중 정서가 매우 심하단 말이죠. 네. 그럼 이걸 통해서 나름의 조금 모으려고 하는 좀 완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었다. 근데 이게 완전히 거꾸로 됐죠 지금. 그러니까요. 네 번째가 이제 뭐냐면 결국 자국민 결집 효과죠. 자국민 결집 효과고 또 이게 위 지도부에서 내려온 의도인지 아니면 밑에 중간층에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성적을 만들어서 선물을 드리려고 했던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자금 결집 효과와 그런 성적으로서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이제 목적이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이런 지금 애국주의적인 성향 이런 부분들은 일단은 뭐 가장 출발점을 따진다라면 결국 미중 간 전략 경쟁에 의해서 결국 중국을 더 이제 이렇게 뭉치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죠. 그래서 그런 경향이 더욱 강하게 나타났고 이게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스포츠인데 지금 뭐 중국 천수단의 출정식 구호를 보면 지도자에게 보답하기 위해 목숨을 걸자, 목숨까지 걸어야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뭐 아까 말씀해주신 네 가지 목적 중에 네 번째 목표, 그렇죠. 이게 딱 그러니까 자국민 결집에 대해서는 뭐 확실하게 좀 어느 정도 달성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인데 참 판정에 대해서 얘기를 뭐 계속하지 않을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중국 선수들의 의지 이런 것들이 과연 판정 시비로 이어진 것인지에 대해서도 의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홍 기자님 그걸 좀 여쭤보고 싶어요. 우리 선수들이 실격됐을 때 이 레인 변경 때문이었다라고 하는데 저도 그렇고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이 부분에서 이 무슨 룰이길래 이게 왜 실격이 되는 거지?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이게요 우리나라 말로 네임 변경하면 잘 이해가 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영어로 제가 표현을 하면 좀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니까 황대현 선수하고 이준수 선수가 실격을 당했는데 그러니까요. 반칙의 종류가 달라요. 황대현 선수는 영어로 어떻게 돼 있냐면 illegal, late, 패스, 코징, 컨택트라고 돼 있어요. 반칙 이름도 깁니다. 네, 더 어려운 그러니까 거 일리걸이 뭐예요? 불법적이죠. 네, 레이트는 늦게 추월했다는 거예요. 패스는 추월이니까. 그러니까 끼느냐면 자 이게 보면은 경기장을 보면 쇼트트랙 경기장 보면은 직선 주루 구간이 있어요. 그렇습니다. 직선 주루 구간이 끝나고 코너가 시작될 때 있죠. 거기 블록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직선 구간은 이제 블루라인이라 그러는데 거기서 원래 끼어야 돼요. 원칙은. 끼는데 끼더라도 전혀 접지가 없으면 또 반칙이 아니에요. 그래서 일리갈 레이트, 그러니까 불법적으로 늦게 패스했는데 그래서 코징, 야기했다는 거죠. 컨택트를 야기, 접촉을 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대현 선수가 늦게 들어가면서 접촉을 만든 거다. 그죠? 레인 변경을 하더라도 늦게 했다는 거예요. 그 선을 넘어서. 근데 제가 보더니 아무리 돌려봐도 늦게 한 게 아니거든요. 제대로 들어갔어요. 정상적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심판이 판단인데, 근데 접촉은 없었거든요. 아무리 돌려봐도. 황대현 선수가 어떤 선수가 무슨 접촉을 해요? 그럼 마지막에 컨택과는 전혀 무관한. 컨택은 뭐 하더라도 그 뒤엔 선수끼리 뭐 컨택했는지는 몰라도 황대현 선수는 컨택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 내가 보기엔 너무 그러니까 황대현 선수의 실격 판정은 진짜 말이 안 되는 거고 이준서 선수는요. 이준서 선수. 영어로 이제 그 반칙 이름이 레인 체인지 코징 컨택트예요. 그러니까 레인을 변경하다가 접촉을 일으켰다는데 접촉을 일으킨 건 어떻게 된 상황이냐면 이준서 선수가 이렇게 타는 보면은 안쪽에 있다가 뒤에 있는 헝가리 선수가 이제 추월하려다 그런 순간에 약간 이준서 선수가 이 정면에서 봤을 때 오른쪽에서 약간 아웃 코스에서 약간 이 코스로 약간 몸을 이렇게 들어와요. 아 들어오는. 네, 그건 뭐 정상적으로 뭐 주행 앞에인데 뒤에 있는 선수가 이제 부딪혔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근데 사실 정확히 보면 그것 때문에 부딪힌 게 아니고 헝가리 선수가 분명히 이준서 선수 뒤에 있었거든요. 그 뒤가 중국의 우다징이었어요. 우다징 선수가 손으로 엉덩이를 이렇게 눌러요. 헝가리 선수를. 헝가리 선수가 중심을 잃으면서 자연스럽게 부딪힌 거죠. 이준서 선수가 앞에 있는데 어떻게 접촉을 합니까? 뒤로. 그러니까요. 자기는 그냥 달리는 거예요. 달리는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달리는 게 완벽하게 똑같이 달릴 수는 없잖아요. 조금은 좌우로 갔다 우로 갔다 이렇게 타게 너무 흔들리잖아요. 흔들리는데 우연히 딱 그때 걸린 거죠. 그럼 그걸 중국 선수가 밀어서 야기가 됐다는. 야기가 됐는데 심판은 이준서 선수가 오른쪽에 있다가 갑자기 왼쪽으로 끼어들면서 부딪힌 거다. 이렇게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레인 체인지에 대한. 네, 그래서 레인 체인지 변경인데 이거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그냥 갖다 붙이기 나름인데. 코에다 걸었나 중국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평창 때 그걸로 당했다는 거예요. 뭐냐면 그 여자 3000m 계주에서 판커신 선수가 우리 최민정 선수를 진로를 방해했다는 걸로 그러니까 페널티를 받았는데 그때 판커신의 몸 동작이 인코스 아웃코스를 오가는 동작이었거든요. 근데 이준서 선수하고는 차이가 있어요. 중국에서는 똑같다라고 하는데 차이가 있는 게 뭐냐면 이준서 선수는 한 이 정도 움직였다면 판커신은 이렇게 들어갔다 이렇게 넘어왔거든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최민정이 나오려 그러면 몸을 기울여서 막았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그 당시에 판정에 대해서 ISU 그러니까 국제빙상연맹이 실제로 라인을 그어가지고 사진까지 제시하면서 이래도 판커진이 반칙이 아니냐라고 할 정도로 얘기했는데 그거랑 지금 이준서 선수의 경우를 지금 중국에서는 똑같은 거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좀 분통이 터질 만한 일이고 네. 중국 같은 경우에서는 지금 반칙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자신들이 하는 건 반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일종의 내로남불 아닌가요, 이런 거는? 일종이 아니라 내가 확실하게 로맨스가 되는 내로남불이죠. 네. 그런 상황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이 레인 변경이라는 게 한국말로 표현했을 때는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지금 설명을 듣고 나니까 그런 이유에서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럼에도 납득은 잘 가지 않습니다. 납득이 아니었죠. 왜냐면 쇼트트랙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추월을 하게 돼 있는 그러니까요. 스포츠예요. 맞아요. 예, 레일을 변경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너무 과도하게 변경하거나 상대의 진로를 방해하거나 접촉을 일으키면 안 되는데 이준서 선수는 뭐 약간의 뭐 그렇다고 양보를 하더라도 네.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는 말이 안 아무것도 전혀 없어요. 없었다. 근데 이거를 만약에 실격을 하면 그야말로 쇼트트랙 그것도 만약에 문제가 되니까 황대현 선수가 어제 했죠. 그냥 처음보다 그냥 1등으로 달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선수들은 굉장히 지금 위축된 상태예요. 심판은 우리가 중국 선수가 근처만 가도 자꾸 실격을 줄 가능성이 있다. 그럼 굉장히 위축되지 않겠습니까, 레이스가? 그렇죠. 예, 이게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황대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실격당하는 장면의 경기 영상을 우리 중계진, 3, 4회 중계진의 해설만 보면 팔이 안으로 굽을 수 있겠다는 생각 들어서 제가 미국 MBC 중계 원본을 한번 네. 봤어요. 미국은 뭐 좀 다르게 볼 수 있겠다라고 해서 미국 걸 봤는데 미국 해설자가 인코스로 파고드는 황대현은 그 장면을 보고 역시 황대현이다. 엄청난 무브먼트다. 환상적인 기술이다. 네. 저건 세계 신기록과 올림픽 신기록을 보유한 황대현만이 할 수 있다. 아름답다 이렇게 평가하거든요. 근데 그 장면이 페널티로 나오는 거예요. 실격 장면. 이거는 뭐 가장 단적인 게요. 중국의 왕년의 쇼트트랙 스타 왕멍이라고 있어요. 굉장히 우리의 유명한 박승희 선수하고 엄청나게 라이벌 경쟁하고 구도를 하던 나쁜 그렇죠. 손 실력이 더 왕멍. 많았었죠. 이 왕호 선수가 입이 좀 거칠지 않습니까? 우리 저 혼성계주 넘어졌을 때 잘 넘어졌다고 한 그 해설 요즘 해설 하고 네, 있어요. 중국에서 지금 해설하고 있거든요. 하고 있는데 왕멍도 황대 선수는 경기 끝났을 때 말이 실격이 나왔을 때 깜짝 놀래요. 왜 이런 제가 예상을 치지 못했다는 반응을 나타내요. 그 정도입니다 이게. 그 정도로 예, 저게 왜 실격이냐는 정도로 의아한 반응을 나타내요. 왕멍의 첫 마디가 그거였거든요. 어머 이게 뭔가요? 너무 놀란 거네요. 자기도 놀란 거예요. 순간적으로 튀어나온 거예요. 진심이. 그러니까 어머 이게 본능적으로는 뭔가요? 반응을 하는데 네. 정신 차리고 보니까 이제 그러면 안 되겠다 싶었나 그렇죠. 보죠. 네. 근데 하다 공교롭게도 황대현, 이준석 실격될 때마다 중국 선수들이 다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그게 혜택을 이제 중국 선수가 보는 공교롭다는 거예요. 네.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계속 지금 의구심을 좀 야후 스포츠라든지 외신들 같은 북미권의 스포츠 온라인 스포츠 그 신문들 같은 뉴스들은 이번 판정에 대해서 논란의 여지를 따져볼 때 가장 중요하게 봐야 되는 건 수혜를 보는 국가가 어딘지를 보면 안다. 이 한마디로 딱 압축해서 정의하더라고요. 수혜를 보는 국가가 어딘지 보면 그 알 수 1000m 있다. 결승이 이제 단적인데요. 그 1위로 들어오는 헝가리 선수 있잖아요. 네네. 류시아오리 선수가 네. 먼저 살짝 이제 팔로 밀어요. 미는 동작이 나와요. 그러니까 암블록으로 볼 수 있는 네, 장면이기도 해요. 런스웨이가 이제 두 팔을 밀었는데 네. 그러면 심판은 두 선수한테 다 실격을 줘야 네. 돼요. 그럼 다른 선수한테 금메달 줘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왜 류샤오린 선수가 반칙이 만약 50이라면 런스웨이는 100, 200 훨씬 큰 반칙을 했거든요. 그런데 리우샤오린 샨도르 선수만 페널티를 실격에 받고 페널티 주고 그럼 중국 선수가 1위가 되면서 1위가 됐죠. 네. 런스웨이는 메달 색깔이 바뀌는. 예, 준결승부터 한 번도 1위를 한 적이 없어요. 레이스에서. 근데 금메달리스트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혼성계주 때 중국이 이제 블루투스 터치를 했잖아요. 블루투스 터치를 했을 때 그때 관중석이랑 그 외국 코칭 스태프들이 이제 관중석에 있던 외국 코칭 스태프들이나 관계자들이 모두 다 이거 사상 초유의 일이 벌어지겠는데 세 팀이 결승에 올라가겠는데 라고 하고 웅성웅성거리면서 세 팀이 올라가면 어떻게 되는 거지? 라고 했는데 오히려 중국만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중국이 이제 하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모두가 고개를 절레절레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블루투스 터치에 대해서 설명을 할 의무가 있거든요. 네. 지금도 설명을 아직 안 하지 하죠, 않고 지금. 있습니다. 아직도 하지 않고 있네요. 예, 아마 논란이 되는데 안 하잖아요. 세계 쇼트트랙뿐만 아니라 이게 육상도 이제 릴레이가 있잖아요. 릴레이 역사상 바톤 터치가 안 됐는데 금메달을 인정한 경우는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바톤을 안 잡고 결승점에 들어간 거잖아요. 육상으로 따지면. 네. 근데 거기에 대해서는 답변이 없어요. 그러게요. 네. 이제
바톤 터치하지 않아도 되는 기술을 장거리로 개발하면 뭐 터치 안 하고 그냥 계속 돌면 되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참 의아한데 지금 앞서 교수님께서는 4가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글쎄요 변화된 중국의 모습이 이런 거였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올림픽에서 이런 장면을 보여주는 게 과연 시진핑 국가주석의 어떤 글로벌 리더로서의 입지에 긍정적일까라는 좀 의아함이 좀 들거든요. 당연하죠. 이게 과연 되는 얘기입니까? 그렇죠. 이게 어떻게 보면 그 4가지 제가 목적과 속내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역효과 더 나을 수밖에 없는 지금 구조로. 외신에서도 이러고 있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기 예. 때문에 지금 이제 이런 부분에서 내부적으로 아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대외적인 누리꾼들이 지금 이게 단순히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누리꾼 뭐 2030의 젊은 세대들의 네. 얘기 아니라 우리가 보도되지 않지만 중국 내부에서는 좀 고민이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목적이 4가지를 했을 때, 야 네. 이거 했을 때 뭐 4번째는 됐다 쳐. 그럼 우리가 첫 번째도 그렇다 치자. 그러면 2번째 우리가 하려고 했던 반중 정서를 좀 완화시키고 글로벌 리더로서 하려고 하는데 이게 더 역효과를 난다. 전혀 반대로 가고 그렇죠. 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말은 안 하겠지만 그런 네. 내부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도 많은 안테나를 통해서 여러 이제 매체를 통해서 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속내는 아마 제가 생각한 부분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이 많을 겁니다. 그렇네요. 네. 지금 본인들이 의도한 대로 가고 있는가에 대해서 아마 점검을 하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앞서 말씀을 주셨지만 중국 쇼트트랙 팀을 이끌고 있는 감독과 코치가 한국 출신입니다. 그중에서 특히 기술 코치는 우리에게도 익숙한 사람이죠. 안현수 코치, 빅토르안이 지금 중국의 기술 코치로 있는데 뭐 중국이 이기니까 막 환호하는 장면들이 이제 노출되고 이러다 보니까 예. 이제 그걸 꼭 갖고 이제 또 비난하는 목소리를 좀 듣고 있어요.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 안현수 선수는 뭐 할 얘기가 많죠. 많죠. 뭐 네. 2006년 토리노 올림픽 3관왕. 뭐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마 쇼트트랙 선수 중에 가장 위대한 선수로 꼽히는 선수고요. 하여튼간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뛸 수 없으니까 러시아로 가서 귀화했죠. 또 3개를 땄죠. 맞아요. 금메달만 6개. 이제 왕멍 선수가 얘기를 했잖아요. 중국이 데려온 거다. 아무도 안현수를 데려오지 않게 했는데 했는데. 한국은 생각이 없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이 너를 이제 영입한 거다. 그러면서 한국은 안현수를 욕할 자격이 없다. 없다. 예, 근데 이제 안현수 선수에 대한 이제 그 SNS에 이제 비판 글이 많이 올라오는데 예. 차단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다음에 지금까지도 지금 그 올림픽 개막이 꽤 지났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국내 언론하고는 인터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혀. 예. 그런 상황입니다. 말을 했을 왕멍이 네. 했던 말을 이제 하나 더 부연하자면 이 말을 했어요. 중국이 러시아에서 데려온 거다. 그렇죠. 한국에서 데려온 게 아니다. 아 러시아에서 중국이 러시아에서 빅토르 안을 데려왔다. 안현수가 아니라. 아니다.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보면 모든 외신들은 빅토르 안이라고 표기하죠. 현수 안이라고 쓰지 않죠. 네, 러시아 사람으로 국적을 표기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틀린 말은 아니죠. 하지만 뭐 우리 입장에서 보면 왕멍의 말이 밉다라는 밉상이다라는 걸 또 한 번 확인할 수 있죠. 네. 비난할 자격이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뭐 현재는 이제 중국 기술 코치이기 때문에 네. 중국의 승리에 대해서 뭐 환호할 수는 있다라는 그렇죠. 생각이 들지만 예. 중국이 지금 메달을 따가거나 승리하는 장면들이 아무래도 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저는 그 양궁 같은 게 우리나라 최강 아니겠습니까? 최강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유명 지도자들이 뭐 미국이라든지 다른 나라 감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많죠. 태권도도 네, 마찬가지고요. 맞아요. 노하우를 저는 그래서 배우려고 안현수, 김선태 이 두 분이 중국 대표팀 맞는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봐요. 했는데 이번에 중국이 깨끗하게 금메달 땄으면 이런 아마 비난이 안 나왔을 거예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본인들도 지금 상당히 마음이 착잡한 것 같아요. 잘 이렇게 선뜻 그리고 환한 웃는 모습을 보여주기가 별로, 어려운. 우리 특히 한국 언론 미디어한테는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인터뷰도 안 하는 게 네, 아니고 인터뷰는 안 하고 있는데 김선태 감독은 짧게 했어요. 짧게 했어요. 예, 예. 근데 심판 판정에서 물어보니까 심판 판정은 심판이 하는 거다. 아, 본인은 판정은 노코멘트, 심판이 하는 예, 거다. 노코멘트.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다. 뭐 굉장히 원론적인 얘기라고 보여질 수 있는 네. 내용이네요. 알겠습니다. 사실 뭐 이런 장면들이 계속 노출되니까 많은 또 누리꾼들과 언론을 통해서 한 20년 전의 얘기가 다시 한번 회자되고 있습니다. 뭐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2002년 솔트레이크 시티 동계 올림픽에서 헐리우드 액션을 보여줬던 안토노노 사건을 기억하실 텐데 당시에 뭐 반응들이 엄청 났죠. 평론가님 기억하시죠? 네, 그렇죠. 반미 정서가 확산될 정도였죠. 그 정도로 엄청난 반응이 있었는데 지금 이제 그 제가
인터넷 게시판이나 온라인 반응들을 보면 SNS 반응들을 보면 오너는 양반이었다. 아, 오너는 양반이었다. 네. 지금이 훨씬 심하다. 네. 오너는 헐리우드 액션 한 번이지만 지금 중국은 뭐 정말 스치지 않아도 바람만 실격이고 스쳐도 바람이 스치지 않아도 그러지 실격이고 않아도? 그다음에 터치하지 않아도 우승이고 그렇죠. 그런 상황이기 블록을 때문에 보내죠, 또. 네. 네. 블록을 던져도 페널티가 아니고 네. 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너가 양반처럼 보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오너가 양반이다 이 말에 많은 것들이 함축돼 있다 생각합니다. 뭐냐면 오죽하면? 안톤 오너 사건, 헐리우드 액션 사건이 있고 나서 정말 국민적인 반미 정서가 올라갔거든요. 근데 그렇죠. 미국은 아시다시피 그 당시만 해도 우리의 혈맹 그리고 그렇죠. 미국에 대한 우호적인 감정이 지배적이었잖아요. 근데 그 미국에 대해서 많은 젊은이들이 분노하고 반발하는 네. 그런 모습이 나왔다면 지금 중국에 대해서 안톤 오너가 양반이라면 반중 정서는 그 당시에 반미 정서가 양반이란 말과 똑같잖아요. 그건 일도 아니다. 비교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거 거의 같아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자칫 위험 수위까지 올라갈 수 있지 않나 하는 걱정도 됩니다. 이게 이제 반미 정서를 하고 그때 이제 미군 그 여중생 압사 네. 사건이 있었죠. 그래서 그 사건을 계기해서 우리 또 촛불 시위도 하고 이제 맞아요. 반미 시위가 네, 있었죠. 굉장히 근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과 비교해서는 말씀하시다시피 이렇게 수위가 매우 낮다라고. 지금은 그게 비하면 매우 지금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고 말씀하시다시피 이게 우리의 반응을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예요. 예, 지금 반중 정서가 이제 그때 반미 정서랑 비교했을 때는 훨씬 더 지금 무겁고 훨씬 더 다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게 좀 여러 가지가 겹쳐지면서 지금 이제 응집된 게 지금 더 폭발을 하고 있는 것들이죠.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 이 반중 정서에서 우리가 뭐 홍콩 민주화 시위라든지 네. 혹은 또 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2030이 얼마나 많은 울분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네. 이게 취업도 어쨌든 어렵고. 모르지만 네. 그렇지만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들으면 무한피라미드 이런 것들에 대한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응집되게 퍼져나오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번에 더 폭발을 했던 것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실 미국 그 퓨 리서치 센터의 자료를 보면요. 이게 우리가 올림픽 하기 전에 작년 같은 봤을 때 네. 2021년도 3월에 조사를 한 건데 미국인들보다 훨씬 더 미국을 좋아하는 게 한국 사람이고요. 그 정도. 네. 그러니까 미국인들이 미국을 그러니까 선호도를 조사를 하는데 미국인들보다 한국 사람들이 더 미국을 좋아하고 중국 반중 정세에서 제일 첫 번째 뭐 일본과 한국이 거의 지금 비등하게 지금 중국을 싫어하는 걸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있는데 가장 걱정되는 것은 이제 그러니까 2030 지금 장외전으로 지금 아예 누리꾼들과 싸움이 된 것들이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이게 혐오가 또 다른 혐오를 낳고 그러게요. 이게 아까 우리 그 평론가님 말씀하셨다시피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복합적으로 다층적으로 경제나 여러 가지 형태로 퍼져 나갔을 때는 서로 다 좋은 게 아닌 것들인 거죠. 그런 부분에서 걱정이 많이 되는 거죠. 중국에서는 반대로 혐한 정서가 지금 일고 있죠. 반대로. 네, 제가 어제 이제 쭉 뭐 반응들 봤거든요. 방송도 보고. 네. 근데 다 한국이 좀 잘못했다라고 하고. 일단 한국이 반칙을 많이 하고 네. 왜 너네만 이렇게 따지느냐. 또 하나는 선수촌의 입맛이 음식이 별로 좋지 않다는 이제 보도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네. 음식이. 근데 외국 사람들은 대부분 좋다 그런다. 왜 한국 사람들만 우리 유독 지금 그러냐? 급식센터 대한체육회 직원들이 가서 지금 도시락을 만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왜 중국 음식이 정말 맛있고 뭐 다양한데 너희들이 혹시 말해서 입이 짧은 거 아니냐? 왜 이렇게 불만이 왜 많느냐? 유난을 떠냐라는 그리고 얘기죠. 여러 가지 이유로 중국에서는. 한국을 또 비난하는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가 사실 화합과 축제장이 되어야 하는 어떻게 보면 빅 이벤트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보여지는 상황은 사실 그런 것과는 좀 정반대 상황으로 좀 가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이런 논란이 지금 뭐 경기 중에 지금 계속되고 있고 앞으로의 경기에 대해서도 좀 걱정을 낳게 하는 부분들이 계속 존재하지만 사실 이 시장은 개막식 때부터 좀 시작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복 얘기가 있었죠. 한복 논란이 시끌시끌했습니다. 당시에 개막식에 이제 중국 뭐 전통 의상들 입고 나오고 뭐 이런 장면들 속에서 화면에 보이는 한복을 입고 나오는 장면들이 보여지면서 얘기가 또 되고 있는데 평론가님은 이 개막식의 장면을 좀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게 사실 그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홍보했던 영상에서도 저런 장면이 나왔어요. 상모 돌리기라든지 우리 전통 뭐 장구라든지 뭐 여러 그 한복 같은 복식을 입고 나오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뭐냐면 지란성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축하하는 공연으로 네네. 보여준 건데 지란성은 아시다시피 조선족이 많습니다. 지린성이죠. 지린성. 지린성. 예. 네. 그러니까 그 조선족이 많다 보니까 결국 이제
그 지린성에 거주하고 있는 조선족은 중국 사람들이 볼 때는 중국인이니까 중국인의 소수민족이 축하 공연을 한다. 그리고 중국의 소수민족들이 나오는 가운데서 조선족을 대표해서 한복을 입고 나왔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개막식을 보면 좀 놀랐던 게 뭐냐면 지린성 그 영상 홍보 영상에서 약간 논란이 됐거든요 그때. 그래서 중국이 어느 정도 배려를 하지 않을까 이런 논란을 의식하지 않을까 했는데 역시 중국은 중국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지금 봤던 쇼트 우리가 지금 경기 편파 판정은 네네. 정말 뭐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답답한 부분들이고 근데 이제 한복은 우리가 지금 이슈는 논란은 약간 결이 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그 문체부 장관께서 이제 한국 양국 간에 오해 소지가 있을 수 있다 이제 그런 맥락에서 말씀하신 건데 이게 이제 2008년도 하계 올림픽 때도 그때 이제 말씀하신 지린성 이제 연변 가무단이 한 100명이 나와서 한복 공연을 했었어요. 여러 가지 이제 아리랑 민요를 통해서 이제 뭐 그 부처와 장구춤을 했단 말이죠. 네네. 그때도 약간의 이제 이런 좀 불쾌하다는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심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일단은 그 중국 그 소수민족 중에 한 개고인데 이 우리 조선족이라고 부르는 그 이제 우리 제중 교포분들이 네네.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55개 소수민족 한족을 빼고 네. 한 12 정도 합니다. 10번째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알리기 인원수가 규모가. 그러니까 이제 지금 한 170만 명 정도가 있고 지금 네. 한국에도 한 70만 명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계시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니 뭐 대표 선수 소수민족을 뽑는다 들어도 순위로 봤을 때 10개 소수민족 안에 들어가기 때문에 이제 한다라는 부분들인데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장에서 이제 진행이 된 거기 때문에 약간의 오해 소지는 있을 수 있다. 그런데 저는 한 가지 아쉬운 것은 예. 이게 이번 2008년도도 했고 그다음에 이번에 동계올림픽도 분명히 나올 거라고 충분히 예측 가능했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중국 정부가 지금의 한중 관계가 안 그래도 좀 냉랭한데 그렇죠. 조금의 그런 것들을 생각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았나라는 아쉬움. 한편 우리 입장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가 이게 극면에 나타나는 건데 한중 관계 소통이 잘 안 된다라는 것들입니다. 그럼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지금 있기 때문에 약간 사전 조율을 할 수 있고 네. 미리 이런 것도 조금 뭐 줄인다든가 좀 빼줬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부분에 서 소통이 안 된다라는 것들이 바로 반증된 증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네. 우리가 자꾸 조선족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제미교포, 제일교포라지 우리는 제중교포란 말 잘 안 쓰지 네, 않습니까? 네. 왜 그러냐는 거죠. 그죠?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우리 생활 속에서 많이 계시는 게 70만 명 네. 한국에 있는데 우리 다 조선족이라 그런데 우리가 그러면 좀 그분 왜 이렇게 하는 것들이 근데 지금 표현에도 그렇죠. 의미가 담길 수 있기 한복 때문에. 이슈에 대해서 또 조선족 우리가 제중 교포분들은 또 마음이 또 지금 다 있을 거라는 이야기죠. 그럼 그분들도 어쨌든 간에 자기가 태어나서 그게 태어난 것도 그러니까요. 아닌데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다르게 좀 접근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제 조선족이 아니라 제중교포 이런 식의 표현들, 그다음에 그런 것들에 대한 아쉬움, 아까 말한 양국 정부 간에 이런 것 소통이 안 됐던 그런 것들을 한번 우리가 좀 짚고는 넘어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게 대한 배려까지도. 사실은 이전에 아까 말씀드린 지린성 홍보 동영상이 배포됐을 때 국회에서 그 황희 문체부 장관을 통해 대상으로 해서 질의를 했어요. 네네. 이 문제가 개막식 때도 벌어질 수 있고 베이징 올림픽 기간 내내 발생할 수 있다라고 했을 때 어떤 뭐 대응을 하겠다라고 했고 준비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조선족 뭐 제중교포분들 입장에서 본다면 중국 대사관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그럼 조선족은 뭘 입고 나가라는 얘기냐? 전통 의상을 입고 나오는데 네. 딴 거 입고 나가냐? 그게 중국 네티즌들의 예, 중국들의 반응이잖아요. 반응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은 어떻게 보면 황희 장관도 얘기했지만 오해 소지가 있고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고 했고 그리고 뭐 교수님도 얘기하셨지만 아쉬운 부분은 이미 우리 국회에서도 이 이슈를 한번 다뤘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물밑 조율을 했다든지 아니면 조율해서 협상에서 실패했다고 정부가 좀 투명하게 알리면 이 어떻게 보면 제중교포분들의 마음을 덜 다치게 하지 않을까. 그렇죠. 어루만질 수 있는. 제 그런 생각이 말씀이 드는 같은 거예요. 맥락이거든요. 왜 사전 조율을 안 했을까? 분명히 그러니까요. 도움이 됐을 거예요. 좀 배려가 좀 섬세하게 그러니까 좀 있었으면 좋았겠다. 이렇게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제 이럴 줄 알고 장관께서도 이제 한복을 가져갔고 한복을 입고 이런 가져갔다. 식의 의미는 저는 참 의미가 없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니까요. 이런 여파가 가질 거라는 알았다면 서로가 사전 조율을 했어야 될 것이고 네. 아까 그 많은 우리 지금 재중교포분이 있는데 그런 분의 마음을 안 상하게 서로가 잘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는데 왜 이런 사태를 만들었느냐. 그러게요. 좀 네, 그런 투박한 게 대응이 아쉽다.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아쉬운 부분이 남았는데 이렇게 지금 논란도 많고 시끌시끌한 분위기 속에서도 우리 선수들은 일단 20일까지는 남은 경기를 또 소화해야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예. 4년 동안 준비를 해온 이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네. 최선을 다해서 또 결과를 갖고 오기 위해서 노력을 할 텐데 어떻게 보세요? 어떤 경기들 또 어떤 선수들을 좀 눈여겨보면 좋을까요? 오늘 당장 조금 뒤에 시작하는 남자 피겨 스케이팅 차준환 선수. 차준환 선수 싱글 지금 쇼트 프로그램에서 4위예요. 네네. 4위인데 정말 메달만 따면 네. 이거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대단합니다, 진짜. 예, 한번 메달을 이제 따면 한국 피겨 역사가 바뀌는 역사가 거죠. 바뀌고 네. 이게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탑10에 들어도 한국 피겨의 새로운 역사예요. 그러니까요. 아 그럼요. 올림픽 탑 10만 탑10. 했는데 지금 4위니까 더 기대를 갖게 돼요. 우리가 너무 김연아 선수에 익숙해져 있어서 항상 뭐 탑을 기록한다 생각하지만 피겨 스케이팅에서 특히 남자 선수가 뭔가 우리가 이렇게 의미 있는 기록을 낸다는 게 참 어려운 거거든요. 이미 거의 이제 신화를 거의 쓰고 만들고 있는데 있죠, 지금. 네. 메달만 따면 이거는 이제 신화의 완성이 되거든요. 방점을 찍는 거죠. 예. 그다음에 그 스켈레톤의 윤성빈 선수 아, 평창 그렇죠.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아이언맨. 예. 네. 그다음에 막내 정승기 정승빈 선수. 선수까지. 오늘 스켈레톤 정승기. 1, 2차식에 나섭니다. 예. 스켈레톤은 이제 총 4차식인데요. 네. 오늘 1, 2차식에 이제 출전하고요. 또 봅슬레이도 남아 있고 네. 특히 이제 우리 이제 쇼트트랙. 아,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스피드 스케이팅, 매스 스타트 등 메달 전략 종목이 아직 많이 남아 있어요. 네. 컬링도 있고. 컬링이 있죠. 이제. 네. 컬링이 이제 오늘부터 팀킴이, 시작하죠. 네. 예, 팀킴. 아직 네. 경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네. 더 이제 응원을 많이 해야 되죠. 그렇죠. 뭐 지금 좀 보시는 분들은 아마 좀 실망스럽고 좀 아쉽고 이런 마음들이 굉장히 가득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만 아직도 남아있는 선수들 그리고 아직 시작 안 한 종목들도 존재를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응원들을 좀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그리고 솔직히 냉정하게 말씀드리면요, 저는 중국의 편파 판정 시비가 초반에 잘 나왔다고 생각해요. 냉정하게 차라리? 말하면 여자 500m 같은 경우에 최민정 선수가 강세를 보이고 상위권에 들 수 있는 성적입니다만은 사실 금메달이냐라고 하면 약간 퀘스천 마크가 붙거든요. 의문이 좀 달릴 수 예. 있는. 근데 여기서 이제 최민정 선수 넘어졌지만 그리고 1000m보다는 황대현 선수는 1500m에 더 강점이 있는 선수였고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오히려 황대현 선수에 대한 편파 판정이 1500에 나왔다면 네. 우리로서는 더 손해 보는 거고. 그다음에 어쨌든 지금 중국에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이 편파 판정이 글로벌한 이슈가 됐기 때문에 네네. 심판진이라든지 뭐 국제빙상연맹이라든지 중국 측도 의식 안 할래야 안 할 수가 없거든요. 근데 우리가 정말 자신 있는 남녀 계주라든지 이런 경기들이 남아 있잖아요. 예. 여자 장거리도 있고 여자 1500m 같은 경우 이유빈 선수가 세계 랭킹 1위기도 하고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실제로 우리가 전략적으로 메달을 노려왔던 종목들에는 지금 영향이 없다. 이걸 또 우리 선수들이 생각하면서 잘 극복해서 좋은 성과로 만들어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 주신 뭐 최민정 선수의 500m 같은 경우는 사실 이게 거리가 짧으면 사실 언제든지 결과가 당장이라도 뒤바뀔 수 있는 경기이기 네. 때문에 장담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네. 주셨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 이제 교수님과 저는 이제 정말 관람하는 입장으로 봤을 때 어떤 경기를 좀 눈여겨보고 아니면 뭐 관심을 좀 갖고 계십니까? 많죠 사실. 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서트랙 좋아해서 아 그렇죠. 안주까지 일단 개주 네, 기대를 하고 본방사수를 해야 되는데. 네, 전 차준환 선수는 이미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아 이미 자꾸 메달까지 이야기하면 더 부담될 것 같고 사실 탑 잘했죠. 5만만 진짜. 너무 엄청난 거예요. 잘했더라고요. 그렇죠. 예, 이미 엄청납니다. 예, 이 역사를 만들었다. 유영 네. 선수 남아 있습니다. 네? 여자 피겨 그렇죠. 유영 유영 선수. 선수도 있어요. 아 유영 선수 예. 그렇죠. 아 정말 볼거리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 많이 있고 남아있어. 우리 선수들이 실력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자리들이 많이 남아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 말씀 좀 여쭤보고 싶어요. 어쨌든 이제 그동안 동계 올림픽, 하계 올림픽 계속 진행이 되면서 올림픽들이 갖고 있는 의미들이 있잖아요. 네, 네. 근데 사실 이번에는 좀 얼룩져 있긴 하지만 결과적으로 끝났을 때는 좀 이런 올림픽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거는 중국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올림픽의 주제가요. 함께하는 미래. 중국어로 이제 이치샹웨이라이라고 하는데 네. 함께 미래로 함께하는 가자는 미래. 뜻이죠. 그리고 장희모 감독이 네. 그 개회식 전후에 무슨 네. 얘기를 했냐면 2008년에는 솔직히 중국의 위대성을 자랑하고 싶었다는 거예요. 찬란한 문명을. 과시용이었다는 과시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과거를 얘기하지 않겠다. 그러네요. 현재와 미래를 얘기하겠다는 얘기를 네. 했어요. 그다음에 그 장희모 감독이 아주 그 의미심장한 말을 했습니다. 개회식의 초점이 이전에는 나를 보여줘, 중국을 보여줬다면 이제는 워먼, 우리들, 위를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점이 나에서 위로 가요. 우리로? 예. 근데 지금 판정은 지금 전혀 이 반대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중국의 이 지금이라도 대회 주제가 함께 미래로 가자는 거 그러니까요. 아니겠습니까? 네. 이거와 장희모 감독이 말했던
내가 아니고 우리들을 좀 더 생각했으면 하는 그런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론가님 어떠세요? 저는 그 앞에서 이제 우리 공 기자님이 이제 함께하는 올림픽이라는 말씀을 하셨으니까 저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보면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 됐으면 좋겠어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올림픽이라는 게 뭐냐면 사실 이번에 이제 베이징에 도착한 선수들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몇 명하고 통화를 해봤어요. 통화를 했는데 뭐 어떠니 괜찮니 힘든 건 뭐니라고 했을 때 제일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올림픽 무대를 즐길 수가 없어요. 밖에 나갈 수가 없으니까. 올림픽인데 숙소에 갇혀 있는 거거든요. 그냥 격리돼 있는 것처럼 경기만 딱 뛰고 들어오는 거군요. 네, 식사가 잘 안 맞으니까 우리 대표팀들의 이제 필수템 라면, 뭐 이런 고추장. 인스턴트 식품들 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그립다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 선수들 입장에서 보면 바깥에서 즐길 수 없다면 경기장 안에서 즐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라도 해야죠. 네, 방역 수칙으로 인해서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선수들이 올림픽을 충분히 즐기지 못한다면 선수들이 경기장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경기할 때 정말 즐길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주는 그런 조직이 그런 올림픽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올림픽의 창시자가 피에르 쿠베르탱이죠. 피에르 쿠베르탱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우정과 연대감 그리고 페어플레이 정신을 갖고 평화롭고 더 나은 세계의 실현에 공헌하는 게 올림픽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과연 지금 올림픽이 공정과 상식적인 측면에서 그렇게 잘 진행되고 있는 것인지 조금 중국께서 좀 생각해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올림픽이 얼룩보다는 좀 깨끗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진행되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권정호 기자, 박승찬 교수, 이종훈 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이슈앤 직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